중. 현무 -5의 연일 민감한 반응. 대만에 공급되면 중국에서 위협. 국군 이날에 처음 공개된 현무5는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 과장이 아니다. 크기가 지금 미국 주력 미니트맨 ICBM과 러시아 ICBM과 같다. 탄두 무게는 세계 미사일 역사의 전무후무할 8-9톤이다. 미중 더 재래식 미사일 탄두의 10에서 15배 이상이다. 미국 전문가는 이런 거대한 미사일이 핵이 아니라 재래식 탄두를 단 것은 효과와 비용 모두 비합리적이라고 했다. 그가 간과한 것이 있다. 현무5는 김정은에게는 핵 이상의 위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무5에 대한 김정은과 김여정의 발작적 반응은 그들이 느낀 공포를 여실히 보여준다. 북이 핵을 쏘거나 쏘려고 하는데도 미국 핵우산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김정은이 언제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든 그 한 명만은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김정은도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면 남북 간 공포의 균형은 이뤄진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확실한 평화 보장책은 공포의 균형이었다. 김정은은 한국민 5,100만 명에게 공포를 줘야 하지만 우리는 김 한 명에게만 공포를 주면 된다. 그런 점에서 현무5는 우리가 처음으로 갖는 전략 무기다. 이제 북한 땅 밑에서 안전한 자는 한 명도 없다. 현무5의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고 대체 누가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런 발상을 했는지 궁금했다. 결국 그를 만났지만 국가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그의 이름을 밝힐 수 없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평생을 한국 미사일 발전에 바친 사람이었다. 그는 2016년 북한이 핵실험을 2번이나 했다. 그런데 우리는 북을 압도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도 미국이 B-1 폭격기를 보내 시위 비행을 했는데 이게 우리 안보에 무슨 소용인지 개탄스러웠다. 토요일에 고민에 쌓여 혼자 연구소를 걷는데 불현듯 고일령 미사일 생각이 떠올랐다. 김정은 지하 벙커를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으면 핵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생각이었다. 다음 날 담당 연구원들이 모였다. 고일령 미사일은 8-9톤 탄두를 달고 무서운 속도로 내려 꽂히며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 폭발한다. 그 위력, 은 2분의 1m, 탄두 무게, P-14, 속도의 제곱, 이다. 탄두 무게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속도는 음속의 몇 배에 달하니 지하에서 폭발하면 작은 지진을 일으켜 지하 벙커를 그대로 무너뜨린다. 이미 한국 미사일의 유도 기술은 목표 지점의 정중앙을 관통할 정도였다. 탄도부 특수 금속, 고도의 기계 전자 지능 신관 기술도 갖고 있었다. 거대 탄두의 초고속 비행을 안정화시킬 기술이 관건이었다. 그는 비행 시뮬레이션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막상 만들고 보니 너무 커서 이게 우주로 올라갈까 의심이 될 정도였다. 첫 시험 발사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잘 올라가 성공하나 싶더니 갑자기 미사일과 교신이 끊어졌다. 연구원들이 달라붙어 모든 경우를 다 점검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실패가 계속됐다. 절망했다고 했다. 하지만 절박한 사람들이 간절하게 구하니 길이 열렸다. 첫 아이디어 뒤 6년 만에 마침내 한국 괴물 미사일이 등장했다. 현무5는 쏴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 수발이 동시에 발사돼 한 지점에 연속으로 떨어진다. 지하에서 맞고 피할 방법이 없다.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서 20발 정도를 동시에 폭발시키면 그 피해 반경은 재래식 무기 차원을 완전히 넘어선다. 평양 지휘부가 모여 사는 지역 전체가 사라진다. 필자의 예측이지만 앞으로 현무6, 7, 8이 계속 나올 것이다.
현무 5 몇 배 위력의 미사일이 나온다는 의미다. 그는 고위력 미사일을 충분히 배치하면 한국 대통령도 핵가방은 아니지만 전략가방을 가질 수 있다. 우리 대통령이 결정적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것이 공포의 균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2차 대전은 전쟁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한 과학자들이 끝냈다. 그게 핵을 만든 미국의 맨해튼 계획이다. 우리는 우리식의 맨해튼 계획이 있어야 하고 과학자들이 애국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놀라운 단계에 와 있다. 마음만 먹으면 지구 반대편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다른 전문가는 남중국해와 인도양에 떠있는 항공모함을 일격에 격침할 탄도미사일도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했다. 미중 러와 큰 차이가 없으며 더 앞선 부분도 있다고 했다. 그는 국방 관련 행사 오찬에서 예정에 없이 건배사 주문을 받았다고 한다. 그의 건배사는 나라 사랑하세였다. 평소 좋아하는 애국가 사절기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에서 따온 것이었다. 그의 식지 않는 열정을 보며 지금의 한국을 만든 엔지니어들을 새삼 존경하게 된다. 우리는 석유가 없지만 엔지니어들은 EMC, 핵분열 에너지로 원자력 전기를 만들었다. 엔지니어들은 이제 이 2분의 1 MV, 고위력 미사일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가고 있다. 그는 남북 과학자들이 마지막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지금 ADD의 숙제는 미사일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와 조사, 수사다. 전임 소장 한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또 다른 전 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받고 있다. 변호사비도 부담이라고 한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전 연합사령관들. 한국 핵무장 반대. 자원 전력 투입 만화. 종합.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직 사령관과 부사령관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의 핵무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한 측의 전직 부사령관들은 한국이 잠재적 핵능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봤다. 커티스 스카퍼로티 전 연합사령관 29대 은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연합사가 개최한 2024 한미 연합정책 포럼에 참석. 한국이 전술 핵무기를 배치할 때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지 않다라고 밝혔다. 스카퍼로티 전 사령관은 핵무기 사용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는 데엔 자원과 전력이 많이 투입된다. 핵무기 배치의 장단점을 생각해야 한다라며 잠수함 등 전력을 통해 북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봤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연합사령관 31대 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국방 예산의 25%가 핵무기 프로그램에만 전담 투입돼야 한다라며 월터 샤프 전 연합사령관 27대 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보면 우리, 한미 의 핵 역량이 다 통합돼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며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했다. 이와 관련 안병석 전 연합사 부사령관 30대 도 100% 동의한다라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측면을 고민하면 일체형 확장 억제와 함께 잠재적 핵능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승조 전 연합사 부사령관 22대 또한 핵확산금 지조약을 탈퇴해 핵을 개발한다면 우린 북한처럼 살각오를 해야 한다라면서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수준으로 핵잠재 능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향후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반도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을 대만 방어를 위해 재배치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군에 기반하지 않은 얘기라며 연합사는 남한 방어를 위해 오늘 밤에 전쟁이 벌어져도 승리할 수 있도록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스카퍼로티 전 사령관도 미국의 주 목적은 한반도 방어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중국이 대만에 침공해도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더 남아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면서도 잔혹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우 전 연합사 부사령관 24대은 북러가 밀착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우리가 그 부분을 파고 들어야 한다라며 북한군에서 사상자가 났을 때 북한 주민들이 가만치 있겠나. 분명히 동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 당국이 면밀히 파악해서 약점을 파고들면 우리에게 분명히 이점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신철 연합사 부사령관은 개회사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다양하고 많은 정보 속에서도 오히려 스스로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죄수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라며 그들이 죄수의 딜레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한미동맹의 힘으로 현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억제도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자 삼성장군 중장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 전환 논의를 보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